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전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2주 가까이 길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절반인 13개 동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새 업체 선정이나 대안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무신경하게 방치하면서 주민들만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 도로 옆 전봇대마다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번 주 내린 비에 젖어 상태는 더욱 엉망이 됐습니다. 대전 서구 변동입니다. 플라스틱부터 신발, 스티로폼까지 쓰레기가 열흘 넘게 수거되지 않으며 도로가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던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수거 작업이 멈춘 겁니다. 이 업체는 대전 서구 관내 절반인 도마와 월평, 만년 등 13개 동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데 지난 14일 청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전 서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서구가 아닌 청주에서 보관하다 소송에 휘말렸고 곧바로 대전 서구청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루 27톤 정도의 재활용품이 2주 가까이 수거되지 않으며 고통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이 휴가 갔나? 며칠 있으면 가져가겠지? 이런 생각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이런 데가 지금 한 10일 가까이 돼가요, 지금. 예. 그게 문제죠, 이게. 구청 측은 재활용 도우미 30명을 투입해 길거리 정비에 나선 한편 급하게 다른 수거업체에 여유 차량을 문의해 단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초엔 새로운 업체를 구해 정상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동반 차량 4대 그리고 단기 계약에 가서 한 6대 정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식 계약으로는 9월 초에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지만 차량 10대가 투입돼야 하는 작업에 아직 6대 정도만 임시로 확보된 상황. 새로운 업체를 구해도 수거 동선 등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정상적인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둔산 신도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영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 영역에 대전 둔산과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 5곳을 포함시켜 노후 도시들을 폭넓게 분석하고 재정비 필요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거점 신도시는 경기도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조성됐지만 그동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수도권만 포함시켜 수도권 특혜와 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해 연구 영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충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와 시설 조성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해당 의대를 졸업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을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성 의원은 다음 달 28일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8년 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숨진 아내 앞으로 들어든 보험금이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수사기관이 살인과 보험 사기를 의심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남편과 보험사 간의 치열한 소송전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차를 모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2살 남성 A씨.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 만사가네가 숨졌고 안전벨트를 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95억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반발했고 수사기관도 A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며 보험금을 둘러싼 싸움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월 보험료만 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여러 의심 속에 시작된 형사재판은 6년간 치열하게 계속됐는데 결국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보험금 청구 소송. 현재까지 진행된 6개 재판 중 4차례는 A씨가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한국어를 못했을 때 체결한 보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수년 지나 다른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의 경우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30억 지급을 판결한 겁니다. 법조계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는 입증 요구가 까다롭지 않는 만큼 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개수 등 개별 상황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공고가 입증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피고가 판정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기 때문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에는 결론에 있어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패소한 2건의 재판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죽은 아내의 보험금 95억 원을 두고 8년간 계속되는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보령시 명천동의 한 길가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산책 중이던 48살 여성 A씨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진돗개에 물린 A씨는 오른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 집에 있던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 주인을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왔던 대전에서도 최근 대단지 분양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때 수백 대 1의 경쟁까지 불렀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하반기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가 평균 분양가 1,802만 원을 책정하고 10월 말 모집을 예고했습니다. 조합 측은 최근 위축된 분양 경기가 내심 걸리기는 하지만 2,700여 가구의 대단지에 둔산권과 가까운 입지 여건 등으로 미뤄 분양에는 문제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분양 경기가 현재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현장의 위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당연히 청약자가 몰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 시장 상황은 좀 더 빠르게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오던 대전에서도 최근 분양한 대단지에서 특별 공급에 이어 1순위까지 미달이 나온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고급 수입차 경품 이벤트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같은 파격 마케팅이 다시 등장할 정도입니다.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2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만 가구 이상 늘었고 대전도 13.7%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청약 경쟁률도 평균 12대 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망설이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분양 경기 위축으로 입지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파트를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자의 어떤 심리 상태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인기 있는데 인기 없는 데가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만큼 여전히 청약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미분양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매수 수요가 줄면서 대전에 이어 세종과 충남까지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14%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0.1%포인트 커진 0.22% 내렸습니다. 세종과 충남 역시 전주 대비 하락폭이 각각 0.17%포인트와 0.09%포인트 확대된 0.37%와 0.13% 하락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부로 구성된 평가단이 내일부터 나흘간 충청권을 찾습니다. 레온즈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4명은 내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세종, 28일에는 아산과 대전, 29일에는 충북 지역을 찾아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며 유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는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피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어제 낮 12시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실내 일부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래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신고가 전국적으로 300여 건에 달할 만큼 특히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의 경우 내부 부품 합선에 의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부여, 청양 등엔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와 맨홀 사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K가드가 개발됐고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길을 걷다가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만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위험 지역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립니다. 다른 시민은 전선이 끊어져 감전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잠시 뒤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에게 알람이 울리고 주변의 위험 정보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길 가는데 위험스러운 데 있으면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알고 위험을 대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침수와 화재, 실종, 독거인 안전 등 11종류의 일상생활 속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K가드 앱을 개발했습니다. GPS 기반으로 보행자의 장소가 자동으로 인식돼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하기 쉬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와 노인 등 나이와 장애 여부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싱크홀이나 맨홀, 유리 파편 등 주변의 위험 요인을 촬영해 올리면 AI가 사진 속 위험의 종류와 심각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합니다. 또 대기질, 날씨, 경사지 위험 등 기상청과 국토교통부가 이미 구축한 데이터와 센서를 받아 활용하기 때문에 앱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이 사용자별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 개인의 안전 취약점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실증 사업을 진행해 대구시 전체에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22드럼이 경주 최종 처분장으로 반출됐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1,281드럼으로 올해 계획 물량 400드럼 가운데 오늘 새벽 222드럼이 반출됐고 나머지 178드럼은 12월 중에 반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관량을 매년 500드럼씩 반출할 경우 62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일제 단속에 나선 충남경찰청이 어제 하루 동안 모두 160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관내 45개 주요 교차로 집중 단속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144명에 대해선 계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16명에 대해선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